일본 도쿄 신주쿠 중심부에 위치한 곳, 활기 넘치던 거리는 묘한 침묵에 잠겼다. 한때 생동감 넘치는 삶의 소리로 가득했던 이 지역은 이제 음산한 그림자 속에 잠겨 고요해졌다. 거리에는 자동차부터 자전거까지 모든 것이 멈춰 섰고 사람들은 마치 얼어붙은 듯 평소 도시를 가득 채우던 활기 없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하나씩 차에서 내려 도로 한복판에 차를 버리고 걸어갔다. 교통체증이 심했지만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아무도 좌절감에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응시하며 얼굴에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들 위로는 하늘을 가릴 정도로 거대한 문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그 크기는 압도적이었다. 마철로의 높이에 달했고 한때 바쁘게 일상을 누리던 거리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도시의 평소 소음은 사라지고 불안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공기가 탁하고 숨 막힐 듯 답답하게 느껴졌다. 마치 이 지역 전체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점령당한 것 같았다. 한때 활기 넘치던 도쿄의 중심부는 고요해졌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불확실성만이 남았다. 사냥꾼들이 모여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자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일본의 가장 강력한 길드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블레이드, 팬텀, 무적의 왕, 그리고 설산 등이 그 예였다. 주요 길드 마스터들이 모두 모이는 일은 드물었고 이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였다. 사냥꾼들이 서로 속삭이던 중 고토 류지가 들어오자 시선을 떼지 못했다. 호시노 쿠마모토와 함께 한때 블레이드 길드의 부의장이었던 와타 스기모토가 이제는 그 길드의 리더가 되었다. 청두섬 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 고토 류지라는 명성을 떨치던 그들을 포함한 최강의 S랭크 헌터 7명이 그 전투에서 전사했다. 사냥꾼들은 마츠모토에 의해 블레이드 길드가 약화되었다는 점, 위험한 계획들, 그리고 한때 일본 내 길드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했던 자신들의 위치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일부는 고토가 떠난 것을 기회로 삼아 일본 최강의 길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기회로 삼기도 했다. 스기모토 일행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사냥꾼들을 노려보았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호시는 아무도 그들 앞에서 그렇게 대담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좌절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고토가 떠난 후 이 사냥꾼들은 유령 길드가 눈 덮인 산 길드와 합병할 계획이라는 소문을 와택에 언급하는데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블레이드 길드와 동등한 수의 S급 사냥꾼 4명을 얻게 해줄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세기모토는 길드 합병이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여러 길드가 연합하더라도 총리 관전의 블레이드 길드의 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분위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 상황의 무게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짓누르듯 무겁게 느껴졌다. 좌절감에 휩싸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총리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분노하며 헌터 협회가 왜 아직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도쿄 중심부에 S랭크 게이트가 나타나면서 총리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는 던전 붕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앙적인 결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츠모토는 방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S랭크 헌터조차 S랭크 게이트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헌터가 그들의 최선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길드장들은 총리가 이 회의를 위해 일본의 주요 길드장들을 모두 모았으며 지금은 명확한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모두 청두섬 습격 당시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달았던 일을 알고 있었다. 방 안의 비관적인 분위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실행 계획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냥꾼 중 한 명인 토마스 안드레를 고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해당 국가가 그의 수준에 맞는 인재를 영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빠르게 거절되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게이트 수가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냥꾼들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총리는 그런 위험한 임무를
기꺼이 수행할 사냥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표했다. S등급 게이트를 공략할 두려움이 모두에게 크게 다가왔다. 그때 세기모토가 나서서 돈을 준다면 기꺼이 도와줄 사냥꾼이 한 명은 있을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냥꾼은 유리 올로프로 장벽 전문가였다. 스기모토는 오르로프를 이 임무에 고용할 의사를 밝혔고 그의 독특한 능력이 S등급 게이트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진은 부드럽게 길드 사무실로 차를 몰면서 최근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빠르게 향상되었는지 되돌아보았다. 이제 레벨 101이 된 그는 레벨 100의 사원의 열쇠를 얻었고 최근의 성장으로 자신의 직업별 스킬들이 모두 레벨 업된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레벨 102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진 그는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다. 자신의 성장을 고민하던 중 천재적인 생각이 북일마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진회계로 옮겨갔다. 진호의 동기가 길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팀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잖아. 주차장을 나서면서 그는 모집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순간 그는 지가 알고 있는 건물 도표 근처에서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예고 없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나더니 재빨리 떠나려는 듯 몸을 돌렸다. 진우는 호기심이 많고 약간 경쟁심이 있어서 진우가 길을 막자 충전이 멈춘 그녀를 향해 즉시 플래시를 사용해 돌진했다. 그녀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의아해하며 그는 사무실 근처에서 그녀의 의도를 물었다. 당황한 체드는 조용히 자신의 주차장에 차를 두고 갔다고 설명하며 진유에게 지난번에 함께 있을 때 섀도우 익스체인지 앱을 사용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망설이다가 진이가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우가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자신과 S랭크 헌터가 왜 채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투와 불안감,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우에게 민영주가 그의 능력에 대해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예상치 못한 폭로에 진아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대화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씨는 사람이 없는 것에 놀랐다. 진아의 부하 길드장이 아직 업무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단둘이 있게 될까봐 신경이 곤두섰다. 진우는 그러나 집중력을 유지하며 민병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남겼는지 물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겪은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 순간 너 너머로 그림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의 말은 다급했고 진에게 자신 안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리라고 경고했다. 지신을 위해 부활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묘사했지만 가장 불안했던 부분은 그가 그 복종 속에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꼈는지였다. 그의 메시지는 진아의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고로 끝맺으며 그의 능력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암시했다. 당신이 완전히 설명하기도 전에 빛이 쟤를 감싸 안으며 메시지를 차단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공허한 공간에 울려 퍼졌고 하인은 진아의 진짜 군대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남겼다. 진우는 평소처럼 진호와 함께 던전을 공략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을 하면서 그의 마음은 샤핀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했던 말들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그녀가 한 말이 사실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 단순히 사냥꾼으로서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진우는 과거를 회상하며 던전이 예전 C등급 던전을 함께 공략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진은 식사 중 진호가 입에 음식을 가득 넣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다. 진호는 진우가 자신의 병사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니 다른 일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다른 일을 맡으면 된다고 제안했지만 진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경험치 획득량이 적었고 자신이 감독하지 않을 때 병사들이 제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항상 믿을 수 없었다. 진아가 이 생각을 하던 중
그림자 군단 중 한 명이 마법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이에 진호는 역겨움을 느끼며 반응했다. 대화를 전환하며 진호는 진아의 언니 진에 대해 물었고, 진아는 아직 회복 중이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행히도 그의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림자가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기에 그는 그녀가 안전할 것이라 확신했다. 진아는 그제야 자신이 그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림자 은신술로 그렇게 했다. 눈을 감은 진아는 감각 공유를 활성화하여 여동생이 지키고 있는 바루의 시야를 통해 자신의 그림자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진아는 진아가 깊이 잠든 것을 보았지만 다른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개미 병정 바루는 TV에서 역사 드라마를 시청하며 지나치게 격식 차리고 과장된 말투로 말하고 있었다. 진아는 바루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이런 이상한 말투를 배웠다는 것을 깨닫고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결정되자 진아는 자신의 감각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도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 어머니도 체크해보기로 했다. 그는 갑자기 물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아 당황했지만 시선을 돌리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며 깜짝 놀랐다. 그는 차에인이 뜨거운 욕조 안에서 실수로 본 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공유된 감각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진아의 놀라움은 진호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마치 잠깐 졸았던 듯한 그의 어색한 반응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진아는 고개를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약간 당황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색한 상황에 대한 사과로 차인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갈까 잠시 고민했다. 진호는 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성실한 성격으로 진유에게 가장 최근의 소식을 전했다. 신주쿠에 S랭크 게이트가 나타났고 3일 안에 클리어하지 못하면 던전이 파괴될 거야. 진호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사냥꾼을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혹시 연락이 닿았는지 물었다. 진우에게 그거에 대해 진우는 이미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더 시급한 일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결정을 바로 내리지 못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천재는 자신의 인벤토리에서 검은 열쇠를 소환했다. 사원의 상자 열쇠라고 적힌 부드러운 쉿소리를 내며 그의 손에 나타났다. 깊은 생각에 잠긴 진우는 열쇠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시스템 자체에서 온 초대장이었고 그는 사원에서 어떤 답을 마주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시스템과 자신의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열쇠를 사용할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진아는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아는 현재로 시선을 돌리며 진우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진우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진유를 뒤따라가며 서둘러 임무를 계속하고 싶어 했다.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러시아 출신의 강력한 랭커 사냥꾼 유리 올로프가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본에 모였다. 거대한 인파가 그를 맞이하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유리 씨는 모두를 향해 활짝 웃으며 인사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문 막는 계획은 적어도 그에게는 간단했다. 그는 거대한 마법진을 사용할 것이며 게이트 주변에 만화를 주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에 여러 번 사용해본 기술이었으며 대문 안의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라고 대중에게 확실히 약속했다. 기자들은 그가 혼자서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특히 대중의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거듭 물었다. 유리 씨는 혼자서 마법진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면서 도쿄 주변에 만화 크리스탈을 대량으로 설치하면 마법진이 주변에서 만화를 흡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 같았어요. 일단 장벽이 세워지면 그것은 꾸준히 강력한 벽으로 변모할 것이다. 유리는 자신만만하게 모두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노력을 기억해 달라고 상기시켰다. 유리 올로프는 일본 헌터 협회에 도착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지원형 사냥꾼으로 명성이 높았다. 유리 씨는 음료를 다 마신 후 자신감 있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블레이드 길드가 보낸 파일을 검토한 후 시민 대피 결정에 대해 칭찬하며 바로 요점을 짚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계획의 가장 큰 결함인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스기모토는 일본 사냥꾼 대표로서 이번 임무에 참여할 수 있는 순찰 사냥꾼은 6명뿐임을 확인했다. 각 길드는 전국에 나타난 다른 게이트들을 관리하기 위해 S등급 기사 1명을 남겨두어야 했다. 블레이드 길드 자체는 이 중요한 레이드에 랭크 헌터 3명만 보낼 수 있었고 나머지 1명은 다른 게이트를 지키기 위해 남았다. 유리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 전략을 비웃었다. 그는 탁제잔을 힘껏 내려치며 그런 계획으로는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일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 1천만 달러를 제시하며 문을 닫아두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토마스 앙드레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을 비교하며 유리 씨는 자신의 제안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며 웃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나라를 구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기모토는 터무니없이 높은 요구에 충격을 받았고 호시노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와다에게 다가가 유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었다. 와다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이든 좋지 않다는 것만 확인했다. 유리는 활짝 웃으며 그들에게 도전했다. 하루에 1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라를 구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 선택해야 했다. 유리 올라프의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고 그의 자신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상황을 비웃으며 일본 사냥꾼들이 정말 까다롭게 고를 여유가 있는지 물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자신의 부츠를 핥으며 구걸하는 것조차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에서 더욱 커졌다. 일본 사냥꾼의 리더인 스기모토는 유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는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물으며 도전을 건넸다. 유리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감이 넘쳐 스기모토 뒤에 서 있는 패배자들보다 자신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며 다른 랭크 헌터들을 무시했다. 망설임 없이 호시노는 일본 랭킹팀의 일원인 와덱에 더 이상 모욕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를 마주하기 위해 뛰어올랐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즉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유리아는 그들의 고군분투에 비웃음을 흘리며 할 수 있다면 움직여보라고 조롱했다. 호시노와 도요타, 베테랑 S랭크 헌터인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유리가 어떻게 그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노는 어리둥절한 채로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제한이 가능했을지 궁금해했다. 타카다는 자신이 무력하게 묶여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일본인 일행은 모두 멍하니 침묵한 채 유리의 힘겨루기를 지켜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비웃으며 S등급 게이트를 막아주고 그들의 굴욕을 추가 비용 없이 덮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의 관대함에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듯했다. 스기모토는 그러나 침착함을 유지하며 정부가 주저할 수 있는 엄청난 돈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리의 능력을 인정했다. 유리를 믿는 것만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선택처럼 보였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스기모토는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로 결정하고 유리에게 당국에 연락할 시간을 요청했다. 유리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고 그가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시작되었다. 진은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멈춰서서 잠시 다시 앉았다. 그의 어머니 경희는 어깨너머로 그를 흘끗 보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는 혹시 걱정할 일이 있는지 물었고 진호는 재빨리 약속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아파트를 나섰다. 진우가 밖으로 나서자 검은 열쇠를 불러냈다. 드디어 때가 왔다.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표시된 알림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곳은 진아 누나의 학교와 가까운 곳이었다. 학교 정문에서 헌터 협회 직원 2명이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다. 학교가 휴교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야기하며 학생들이 등교했다면 통제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진은 은신하여 조용히 다가와 눈에 띄지 않게 접근했다. 한 직원이 나서서 그를 막으려 했다. 그는 차분하게 후드를 내리고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몸짓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B등급 게이트에서 이전에 마주쳤던 여성 직원이 그를 보고 놀랐다. 진우는 차분하게 게이트가 언제부터 열려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3일 전부터 열려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진우는 시스템이 게이트의 위치를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언제 나타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사흘이나 지났고 진우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게이트가 C등급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성 직원에게 이미 사냥꾼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는지 물었고 그녀는 2시간 전에 공격대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했다. 망설임 없이 진우는 즉시 그들에게 전화하라고 말하며 팀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안에 머물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황하고 놀란 직원은 진화의 긴급함에 의문을 제기하며 게이트가 C등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지만 진우는 구조에 집중했다. 사냥꾼들은 정문으로 곧장 걸어갔고 자신이 돌격대를 데리고 직접 돌아오겠다고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황한 직원을 남겨둔 채 정문 안으로 사라졌다. 던전 안에는 마법 짐승들의 사체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이는 스트라이크 스쿼드가 벌인 전투의 참혹한 흔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일행은 사장실로 보이는 곳 앞에 모였지만 문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혼란스러워진 사냥꾼들은 자신들의 선택지를 논의했다. 자신들의 마법으로도 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파업대가 다음 행동을 논의한 후 이렇게 멀리까지 온 것을 후회하며 돌아갈 수 없었던 한 인물이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진은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룹을 놀라게 했다는 것을 알았고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그룹이었다. 진, 네가 이중 던전의 생존자라고 말했었지. 그중 한 명은 그가 유명한 S급 헌터라는 것을 알아보고 송진은 그 헌터를 알고 있었다. 진이 그들에게 위험한 곳에 있다고 경고하자 모두는 놀라움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상황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떠나라고 조언했다. 믿기지 않는다는 그들의 중얼거림을 무시하고 진은 앞으로 나서며 길을 막고 있는 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열리지 않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사찰의 상자문이 잠겨 있어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나타났다. 이 던전이 과거에 만났던 던전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진은 이번에도 그가 열쇠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장군님, 열쇠를 사용하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드러났다. 스트라이크 분대는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어안이 벙벙했다. 진이 자신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너무나 쉽게 해낸 것을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파업대원 중 일부는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진에게 드래곤 길드가 이 던전의 레이드 허가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고 진이 S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앞으로 닥칠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팀의 큰 실수가 될 것임을 알았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다. 스트라이크 부대 앞에 선 진은 그의 시선은 차분하고 흔들림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누구든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말하며 원한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스트라이크 스쿼드 멤버 중 한 명이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턱을 넘자마자 알림이 떴지만 진만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시스템은 사원의 열쇠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에게 접근이 거부되었음을 경고했다. 다음 순간 거대한 거미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분대원들의 머리를 겨냥했지만 진은 재빨리 움직여 남자를 위험에서 구해냈다. 때마침 그 타격의 힘이 그가 서 있던 돌 타일을 산산이 부셔버렸다. 괴물 같은 문지기들이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달려들자 분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진, 당신은 겁에 질린 남자를 방 밖으로 내쫓아 확실한 죽음에서 구해냈어요. 그는 나머지 파업 부대원들에게 경고하며 이 던전의 모든 몬스터가 방금 목격한 몬스터들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시 동굴을 떠나 헌터 협회에 연락하여 이중 동굴이 나타났음을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일행이 모두 침묵한 채 서 있자 진은 다시 문 쪽으로 돌아섰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는 혼자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열쇠를 소지한 사람이 진으로 입장했다는 알림이 나타났고 진은 던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뒤돌아보니 문이 묵직하게 닫히며 방 안에 그를 가뒀다. 진은 거대한 몸집으로 그 광활함이 거의 압도적이었다. 우뚝 솟은 조각상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각 조각상은 정교한 세부 묘사로 새겨져 있었다. 홀의 가장 끝에서 말없이 경건한 자세로 서 있는 가장 큰 조각상이 공간 위에 음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으며 방 안의 오싹한 정적이 그의 기억을 뒤흔들었다. 방 안에 서 있는 동안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다시 한번.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진은 자신이 새롭게 얻은 힘과 사냥꾼으로서의 진화를 스스로 변화시켰고 그로 인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때 위협적이었던 이 조각상들은 이제 그에게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나 마법 동물도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에 연결된 단순한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했다. 지 샤프센스는 방 안에 존재하는 한 존재를 감지했는데 그 존재는 만화를 너무나도 능숙하게 조종하여 어둡고 사악한 기운이 없었다면 감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천천히 진은 한 특정 조각상을 향해 걸어갔다. 이 물건은 다른 것들과 달랐고 그가 다가오자 큰 소리로 말했다. 바로 너였어. 동상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다른 조각상들처럼 여전히 조용하고 굳건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좌절감은 점점 커져갔다. 왜 안 그랬어요? 대답하기? 진아의 시선은 조각상이 손에 꼭 쥐고 있는 돌판에 향했다. 이 특정한 인물은 그런 물건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자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 진아의 등 뒤에서 날개 달린 동상이 미소를 지었다. 빛나는 붉은 눈이 깜빡이며 살아났고 방 안을 가득 채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도착하셨군요. 어조에서 느껴지는 뒤틀린 만족감. 드디어 대답할 시간이 왔다. 일본 전역에서 사람들은 유리 올로프의 인터뷰를 보기 위해 스크린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한국의 S등급 게이트가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겠다고 대담하게 약속했다. 건희 대통령 사냥꾼 협회의 그도 뉴스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유리가 그렇게 강력한 문을 봉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유리가 실패할 경우 그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는 조수 우진철에게 돌아서서 성진아 헌터의 최근 활동에 대해 물었다. 짐은 진우가 서울에서 문들을 급습하느라 바빴다는 설명을 담은 목록을 건네주었다. 아진 길드 소속 길드는 목록에 표시된 모든 문에 대한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한 길드, 특히 새로 결성된 길드가 백호 사냥꾼이나 악마와 같은 대형 길드들이 주로 관리하는 많은 게이트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우진철은 이로 인해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생각에 그저 웃을 뿐이었다. 주요 길드만큼 강력한 1인 길드의 힘은 실로 매혹적이었다. 우진철은 이어서 아진 길드가 다음 주에 인근 게이트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건니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별다른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논의가 막 끝나갈 무렵 우진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회장님이 참석해야 할 약속이 있어서 물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회장님은 이를 허락했다. 짐슐은 전화를 받고 보고를 들으며 표정이 진지해졌다. 한편 전화를 건 사람은 그에게 최근에 학교에 새로 생긴 문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 문은 이전에 오크무리가 공격했던 장소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 안쪽에 이중으로 된 지하 감옥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소식은 우진철을 충격에 빠뜨렸고 특히 마지막 세부 사항을 들었을 때 더욱 그랬다. 더블 던전에 들어간 헌터 성진 씨. 진우는 천사처럼 6개의 날개를 가진 채
돌판 하나를 들고 있는 조각상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그들을 휘감으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갑자기 돌판에서 균열이 일어나더니 격렬한 움직임과 함께 조각상이 돌판을 산산이 부셔뜨렸다. 잔해가 그를 둘러싸며 부서지는 가운데 누가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파편들이 흩날렸다. 조각상은 마침내 도착한 진을 바라보며 그 위에 새겨진 계명들이 어쩌면 전혀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석판을 파괴하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조각상은 진에게 명령어들이 한때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진이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맞는지 물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조각상은 자신이 바로 이곳으로 자신을 부른 자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장군이 그 조각상이 괴물인지 묻자 대답은 간단히 무시당했다. 그 동상은 그에게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박수를 치며 천재적인 집중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고 지시했다. 진 동상의 정체에 대해 묻는 대신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었어야 했어. 이 순간은 디뉴스의 최종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돌이 갈라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다른 조각상들도 고개를 돌려 그들을 향했다. 그들은 무기를 높이 들고 그를 상대할 준비를 하며 기단에서 내려섰다. 진우는 준비해둔 그림자 군대를 소환하여 전투에 나섰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동상이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그들을 멈추게 했다. 이건 진우 혼자만 치르는 시험이었어. 외부 도움은 허용되지 않았다. 레벨업이나 퀘스트 완료로 얻은 직업 전용 스킬, 물약 보상의 활용을 제한하는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전투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력화되었다. 그 동상은 오직 천재적인 능력만을 평가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그의 병사들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각 제안에 미간을 찌푸린 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이점이 이제는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망칠 수 없었고 평소에 무기 없이 앞으로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던 진은 돌 조각상들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진유를 향해 꾸준히 다가오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진우는 각자 얼마나 강력했는지 세심하게 떠올리며 관찰했다. 비록 단순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지만 이 인형들은 이전에도 그를 거의 죽일 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한 인물이 거대한 검을 휘둘러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가르자 다른 인물이 그 검에 맞아 쓰러졌다. 진은 자신의 인벤토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그들을 물리치기로 결심했다. 검이 내려오자 진은 맨손으로 막아 손쉽게 검을 잡았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왼손으로 칼날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칼날을 부러뜨려 두 동강 냈다. 망설임 없이 진은 부러진 검 조각을 움켜쥐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던졌다. 파편이 돌로 된 형상을 향해 곧장 날아들어 정교하게 신전을 꿰뚫었다. 진우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갔다. 지금은 손상된 석상 형상이 머리에서 부러진 조각을 떼어내려 했지만 진우가 더 빨랐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조각을 더 깊숙이 그림자에게 찼다. 발가락으로 두개골을 깨뜨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또 다른 석상 형상이 앞으로 나서 진우에게 맹렬한 힘으로 거대한 도끼를 휘둘렀다. 진우는 단검을 더욱 단단히 쥐고 공격에 대비했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냈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재빨리 도끼를 휘둘러 막았고 순식간에 무기의 머리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진우가 공중으로 뛰어오르자 돌로 된 형상이 그를 유심히 지켜보며 내려왔다. 그가 내려오자 진우는 단검을 그 형체의 머리 위로 휘둘러 정교하고 파괴적인 힘으로 두개골을 으스러뜨렸고 그의 시선은 다음 목표인 또 다른 형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활을 든 형체가 다가왔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우에게 화살을 쏘아냈다. 진우는 능숙하게 피하며 화살이 휙 지나갔다. 그림자는 재빨리 다시 화살을 쏘았지만 진우는 빠르게 반응하여 단검으로 공중에서 화살을 반으로 잘랐다. 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러진 화살 조각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그의 움직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는 화살의 반쪽을 잔인한 힘으로 차서 마치 미사일처럼 날아가게 했다. 임시 발사체가 돌로 된 형상에 맹렬한 힘으로 충돌하여 머리가 산산조각 나며 폭발했다. 그 형체는 쓰러졌고 진우의 눈은 결연함으로 타올랐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동상들의 공격을 마주하며 그는 모든 공격을 손쉽게 맞고 쳐내며 조각상들을 하나씩 베어넘겼다. 진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바로 이 순간 그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도전을 기다려왔다. 그의 움직임은 유려하고 정확했으며 악마 군주의 단검을 휘두르는 동안 돌 조각상들을 마치 부서지기 쉬운 돌멩이처럼 가차없이 베어넘겼다. 그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무기는 하나가 되어 그를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각 타격마다 조각상들이 무너져 내렸다. 천상의 조각상, 방 끝에서 지켜보던 조각상은 기쁨에 떨었다. 디누를 음흉한 만족감으로 지켜보며 한낱 인간으로서 그가 이룬 놀라운 성장에 감탄했다. 진우는 계속해서 단검을 휘두르며 돌로 된 조각상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막고 방역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한때 순간이동처럼 보였던 그들의 움직임이 이제는 그에게 명확하게 보였다. 매 단계, 매 스윙마다 그는 모두를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었다. 그의 칼날이 돌과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마주치는 모든 조각상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 또한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맹렬한 결의가 불타오르며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의 집중력은 흔들림이 없었다. 천사 조각상과 싸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니 왠지 기뻐하는 것 같았다. 미소가 점점 더 커지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진우가 보여준 놀라운 성장에 감탄했지만 아직 시험을 끝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갑자기 깊은 울림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진아의 시선을 끌었고 그의 시선은 홀의 가장 끝에 있는 왕좌에 앉아있는 거대한 콜로서스에게로 향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빛나는 붉은 눈을 떴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좌의 팔걸이를 움켜쥔 채 거대한 신전이 일어서며 돌이 돌을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려 퍼졌다. 콜로소스의 거대한 크기는 공기 중에 불안감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컸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거대한 형체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전체 층이 흔들리는 듯했고 그 존재감은 섬뜩한 미소와 함께 압도적이었다. 천사의 조각상은 거대한 형체가 다가오는 모습을 기대에 찬 목소리로 지켜보았다. 이제 신을 숭배할 때가 왔다고 선언하며 천재적인 신의 힘이 눈부신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고 단검으로 또 다른 돌 조각상을 빠르게 베어넘겼다. 돌 병사들은 끝없이 이어져 보였고 끊임없이 숫자가 보충되는 듯했다. 아무리 많이 베어내도 그가 뒤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계산이 이루어졌지만 수치는 점점 좁혀져 왔고 팔을 뻗어 언제든 그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아의 날카로운 직감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들어 전장을 압도하는 거대한 거상에 시선을 고정했다. 한때 잠들어 있던 눈은 이제 강렬한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진우는 순식간에 치명적인 열광선 폭발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왼손에서 단검을 떨어뜨린 진우는 빠르게 팔을 뻗어 다가오는 돌 인형들을 향해 나아갔다. 한 번의 유연한 동작으로 그는 자신의 스킬 커맨더의 터치를 활성화했다. 전기가 그를 통해 흘러넘쳤고 돌병사 5마리가 즉시 서로 끌어당겨졌다. 그들의 형태는 공중에서 짓눌리고 얽혀 있었다. 그의 의지에 의해 강제로 함께 뭉쳐진 콜로소스는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거대한 눈에서 눈부신 붉은 레이저가 뿜어져 나와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다. 그 광선은 사원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사슬 조각상 무리를 강타했다. 진우의 즉석 방패가 폭발을 막아냈지만 레이저의 위력은 엄청났다. 사슬 조각상들은 순식간에 증발하여 녹아내린 잔해로 변했지만 그 지연이 충분했다. 쥐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점프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알아차린 순간이었다. 더위와 먼지가 걷히자
진아의 시선이 화면에 깜빡이는 새로운 알림으로 향했다. 사령관의 손길은 최종 형태인 도미네이터의 권위로 승화되었다. 진우는 현재의 실력으로도 그 빔에 직격당하면 끝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고 있었고, 이 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그 빔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했다. 콜로슴의 으스스한 붉은 빛, 그의 눈은 계속 커지며 또 다른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진우는 발을 바닥에 톡톡 두드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앞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은 동작의 연속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거대한 조각상을 향해 달려갔다. 우뚝 솟은 형체는 천천히 다가오는 그를 바라보며 거대한 발을 들어올려 그를 짓누르려 했다. 하지만 진아의 속도는 거대 로봇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진우가 손쉽게 발을 피하며 목표물을 완전히 빗나가자 거인은 이제 진우를 거의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진아는 발밑에 도착해 몸을 낮춰 다리에 모든 힘을 집중했다. 그는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대한 콜로서스의 붉게 빛나는 눈이 다시 그를 향해 고정되며 곧 또 다른 치명적인 레이저 빔이 발사될 것임을 알렸다. 진우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솟구쳤다. 그의 몸이 로켓처럼 공중으로 솟구쳤고 상승하면서 거대한 콜로서스의 열기, 빛나는 눈, 그리고 치명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그를 추적하던 진우는 빠르게 계획을 세웠다. 만약 그가 최근 향상된 기술인 도미네이터의 권위를 자신의 속도와 결합한다면 그의 약점인 콜로서스를 향해 곧장 돌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손을 뻗어 기술을 활성화하고 그 힘을 자신의 어깨에 있는 콜로서스에게 집중시켰다. 하지만 진우는 거대한 조각상을 끌어당기는 대신 그 힘을 이용해 자신을 거인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거인으로부터 붉은 광선이 발사되었고 그의 눈은 잠시 전 제나가 있던 자리를 응시했다. 폭발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가 공중에서 부글부글 끓으며 전장을 뒤흔들었다. 진아는 자신의 기술로 인해 거대 석상으로 끌어당겨지는 강렬한 중력을 느낄 수 있었다. 도미네이터의 권한으로 승격한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그는 심지어 가장 거대한 적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진아는 앞으로 다가올 전투의 무게를 느끼며 단검을 꽉 쥐고 집중했다. 기술을 활성화한 채 그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돌거인의 거대한 어깨를 가로질러 돌진했다. 그는 악마 군주의 단검으로 공격했다. 공기는 그의 공격 궤적에 따라 일렁였고 일련의 밝은 은색 선들이 거대하고 흉측한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의 속도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타격은 표면 가까이에 겨우 닿았을 뿐이었다. 각 타격은 얕은 긁힘만 남겼을 뿐이었다. 아무리 여러 번 찔렀어도 피해는 미미했다. 불가사의하게 뚫을 수 없어 보이는 돌에 대한 단순한 살갗 상처, 거의 모든 것을 베어넘기는 것으로 유명한 무기가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진아의 눈이 가늘어지며 새로운 결심을 한 듯 진아는 다른 전략을 택하기로 했다. 만약 그의 칼날이 돌을 뚫지 못한다면 그는 순수한 힘을 사용할 것이다. 그는 조각상의 얼굴에 있는 작은 틈새를 주시하며 그곳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망설임 없이 제나는 동상 위로 뛰어올라 암벽 등반가처럼 동상의 얼굴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고 집중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는 엄청난 양의 만화를 팔에 쏟아부었다. 그의 근육은 힘으로 팽창했고 정맥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며 빠르고 치명적인 스윙으로 주먹에 힘을 쏟아붓는 순간 진우가 첫 번째 펀치를 날렸다. 그 영향은 엄청났다. 그의 주먹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동굴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힘은 돌의 충격파를 일으켰다. 거대한 형체가 잠시 흔들리는 듯했고 천사 같은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천사의 형상은 진아의 접근에 놀란 듯했다.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이토록 직접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진아는 계속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거대한 콜로서스에게 연달아 주먹을 날렸다. 각 타격은 무자비한 힘으로 내리꽂히며 뼈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굴 안을 울려 퍼졌다. 각 주먹이 힘차게 내리꽂히며 분노에 휩싸인 진우가 백골 3레벨의 힘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 맹렬한 리듬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모든 타격은 거대한 돌 얼굴에 균열을 일으켰고 타격이 거듭될수록 충격은 더욱 파괴적으로 커졌다. 표면에서 거미줄처럼 서서히 확장되는 큰 균열이 나타나면서 손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강력한 일격으로 거상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었다. 거대한 조각상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붕괴음이 땅을 뒤흔들었고 거대한 조각상의 무게에 지면이 흔들리며 먼지가 짙게 피어올라 공간을 가득 채웠다. 먼지가 가라앉자 진아는 무사히 모습을 드러냈고 혼란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른 석상들도 기회를 틈타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여 진아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공격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진아가 먼저 행동했다. 그는 손을 들어올려 도미네이터의 권한을 발동했다. 순식간에 주변 조각상들이 날카롭고 힘찬 움직임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머리가 땅에 부딪히자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땅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진아는 치열한 전투에서 솟아오르는 힘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싸움에서 자신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느리고 신중한 박수 소리가 방 안을 울려 퍼졌고 진아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천사의 조각상이 그곳에 서 있었고 진아의 눈은 인내심을 좁히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날카롭게 물었다. 그러나 천사의 조각상은 명확한 대답 대신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 차가운 공허한 웃음으로 응답했다.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니 조각상이 아직 그를 완성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이어진 목소리는 그와 어울리지 않았고 바로 그의 주변 공기에서 흘러나왔다. 갑작스러운 알림이 진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긴급한 탐색이 그의 눈앞에 번뜩이며 그를 전율하게 만드는 불길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천사의 목소리가 다시 침묵을 가르고 진아의 마지막 시험, 그와 진실 사이의 마지막 도전임을 선언했다. 시간이 그의 적이 되었다. 생존과 죽음 사이에 단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 그가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면 심장이 멈출 것이다. 초침이 흘러갈수록 진아의 짜증은 커져갔지만 그는 천사상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이에 대응하여 이미 질문이 기각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또 다른 알림이 나타났다. 그러나 마치 마지막 계시를 하듯 그 조각상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냈다. 시스템 자체를 설계한 사람이었어요. 감시팀은 여성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정돈했다.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되자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리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짐7은 그룹의 리더로서 현재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고의 사냥꾼들로 구성된 협회 소속 사냥꾼 7명을 모았지만 짐은 이 팀만으로는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산지는 자신의 준비가 실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그들 앞에 있는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마력의 양이 너무 많아서 게이트 주변의 공간이 뒤틀릴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우진철은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억압적인 만화가 폭풍처럼 그를 짓누르는 가운데 짐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공기를 가득 채우는 강렬한 기운을 느꼈다. 깊은 공포감이 엄습했다. 그건 평범한 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만화의 폭풍은 그가 팀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오싹한 것이었다. 짐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압도적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직감인지 아니면 모두가 정말로 위험한 존재를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증가하는 압박감을 확인하며 헌터 길드가 근처에서 대기 중이며 잠재적인 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상위 사냥꾼들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부하 직원은 짐철에게 최종인과 차인이 모두 S등급임을 알렸다. 길드 소속 사냥꾼들은 필요하면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상황의 긴급성을 인지한 짐은 팀원들에게 헌터 길드에
긴급 협조 요청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했다. 최종 시험이 시작되자 진우는 자신이 겪어온 모든 도전의 배후에 있는 건축가, 즉 모든 시련을 설계한 장본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곧 벌어질 전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고도 없이 땅이 흔들렸고 건축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앞으로 달려나갔다.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다. 진우는 급하게 지나가려 했지만 건축가는 놀라운 정확도로 움직여 그가 도망치기 전에 가로막았다. 순식간에 번개처럼 빠른 주먹들이 무릎에 날아들었고 너무 가까웠다. 본능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진은 다가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고 비록 온 힘을 다한 타격은 막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건축가의 주먹이 진을 날려 챔버 반대편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땅에 부딪히며 쓰러졌고 충격으로 뼈가 울리는 소리가 났다. 주변에 잔해들이 흩뿌려졌다. 공격의 힘은 주변을 뒤흔들며 땅이 갈라져 그의 발밑에 균열을 남겼다. 진아의 몸은 잔인한 충격으로 인한 고통으로 뒤틀렸지만 건축가는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진아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우뚝 솟은 체격의 사나이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며 진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타격이 떨어지기 직전 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주먹을 가까스로 피했다. 건축가의 주먹이 뒤쪽 벽에 부딪히며 깊은 구멍을 남겼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진에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주먹을 날리던 그 주먹이 이제는 그를 끝장내려는 듯 각 타격마다 위협적인 속도로 날아들었다. 하지만 진아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공격을 정확하게 피했다. 그의 몸은 움직임의 연속으로 흐릿하게 보였다. 건축가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 진아를 땅에 엎드리게 했다. 그것은 고위 사냥꾼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일격일격의 펀치를 쏟아냈다. 순식간에 공격의 힘이 압도적이었고 충돌음이 방 안가득 울려 퍼지자 건축가는 미소를 지으며 공격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에도 진아는 굳건히 버텼고 눈부신 속도로 손을 움직이며 공격을 막아내고 튕겨냈다. 정말 놀라운 업적이었어요. 8개의 주먹이 그를 향해 쏟아졌지만 진아는 두 손만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놀란 건축가는 진아의 움직임에 대한 잔상만 볼 수 있었고 진아의 펀치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건축가의 갑작스럽고 강력한 펀치가 진아의 턱에 적중했다. 충격으로 피가 흘러내렸고 고통이 그를 휩쓸었지만 진아는 굳건히 버텼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힘을 모은 그는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며 몸을 낮췄다. 진아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다. 충격은 폭발적이었고 건축가는 공격에 엄청난 힘에 휩쓸려 굴러떨어지며 구레 너머로 날아갔다. 하지만 건축가는 재빨리 회복하여 다시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건축가는 스스로 즐거움을 느꼈다. 인간이 가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진아를 마주보며 진정한 도전 앞에 서 있었고 진아의 눈에서 피가 흘러나와 시야가 흐려졌다. 고통과 시야의 흐릿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또렷했다. 건축가는 진아가 자신과 대적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레벨 101에 도달하자마자 그를 이곳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진아는 자신이 그를 쓰러뜨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심한 진아는 건축객에 집중하며 해답을 찾고 있었다. 그는 건축가가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건축가가 그 시스템의 플레이어로 선택된 진에게 갑자기 궁금증을 느껴 지금 왜 알고 싶어 하는지 물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날 죽이면 답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건축객의 패배라는 생각은 그저 재미있는 불가능한 상상일 뿐이었다. 근접 전투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진아는 건축가와의 거리를 빠르게 벌리며 자신의 스킬, 도미네이터의 권위를 활성화해 원거리 전투를 준비했다. 그러나 건축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팔을 뻗어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냈고 장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중에서 두 힘이 충돌하여 지구를 태우고 그 아래
땅을 산산이 부셔버리는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냈다. 진아는 건축가가 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자신의 원거리 공격이 무력해질 것이라는 암울한 진실을 빠르게 깨달았다. 이제 8팔을 모두 뻗은 채 서 있는 건축가는 진아가 자신을 죽이든 죽이지 않든 상관없다고 선언했다. 땅에 흩어져 있던 무기들이 불길한 기운으로 진동하며 떨리기 시작했다. 무기들이 건축가를 향해 떠오르자 주변 공기가 웅성거리며 소음을 냈다. 그의 8개의 손은 모두 숙련된 지배자들의 권위에 의해 조종되는 각기 다른 무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디노는 단검을 더욱 꽉 쥐며 더 많은 답을 찾고 있었다. 건축가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시스템을 설계했을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걸까? 이제 모든 무기를 손에 쥔 건축가는 진아를 전혀 선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는 자신이 단지 선수 육성의 설계자이자 조정자일 뿐이라는 생각에 반대해왔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정해진 완벽한 설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7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부족했고 그는 설계자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축가 또한 긴박함을 느끼고 남은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작업할 준비를 했다. 순식간에 건축가는 높이 뛰어올라지나 바로 앞에 착지했는데 그 충격으로 아래 석조 타일이 부서질 정도였다. 충격으로 인해 칼, 창, 칼날부터 도끼, 망치까지 8가지 무기로 무장한 잔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건축가의 공격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진아를 향해 쇄도했고 각 공격은 치명적인 정확도로 겨냥되었다. 끊임없는 공격이 맹렬한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진아 주변의 땅과 벽에 부딪히는 무기들 속에서 그는 숨을 고르며 건축가와 눈을 맞추고 집중력을 유지했다. 혼란 속에서도 진아의 내면이 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감각은 점점 더 예민해져 왔고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인식은 한계를 넘어섰다. 한쪽 눈이 피해 뒤덮여 시야가 흐릿한 상황에서도 진아는 건축가의 무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지만 그는 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움직여 건축가의 검이 간발의 차이로 빗나가게 했다. 향상된 인식 덕분에 그는 공격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볼 수 있었고 각 공격을 가까스로 피하면서 자신만의 방역도 가할 수 있었다. 건축가는 자신이 모든 힘을 쏟아부은 것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진아는 타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방역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아는 점점 더 빨라졌고 공격도 더욱 정확해졌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건축가는 진아의 압도적인 힘에 경악하며 진아의 칼날이 공중을 가르며 건축가의 팔 하나를 잘라냈다. 가짜 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리된 팔다리는 방 안으로 날아갔다. 건축가는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넘어졌다. 그는 한낱 인간이 자신에게 그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이 이 전투에서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해주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작은 조각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진아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음 동작을 준비했고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분노와 불신에 가득 찬 건축가는 포효하며 격렬하게 분노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자신을 거역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건축가는 다른 조각상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머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몸이 부서진 자들조차도 그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를 하며 일어나기 시작했다.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진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조각상들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한 뒤 결연한 표정으로 건축가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시계가 3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매 순간이 중요해졌다. 진아는 손을 뻗어 강력한 폭발과 함께 도미네이터의 권능을 발동시켰다. 폭발에 맞은 듯 적들이 일제히 뒤로 날아갔다. 진우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전장을 가로질러 돌진하며 단검을 꽉 쥐고 있었다. 그가 이 점을 누리려던 찰나 거대한 여신상이 거대한 주먹을 그에게 내질렀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진우는 옆으로 뛰어올라 치명적인 일격을 가까스로 피했다. 거인의 주먹이 엄청난 힘으로 내리쳐 주변 조각상 수십 개를 파괴했다.
진아는 남은 적들을 피하기 위해 넓은 원을 그리며 달렸고 건축가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건축가의 손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각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새로운 존재가 서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면서도 강렬한 면모를 보였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진아의 맹렬한 공격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일격으로 진아는 건축가의 팔을 잘라내었고 그로 인해 피규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건축가가 검을 치켜들자 진아는 일격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폭발적인 힘으로 칼을 내리쳤다. 진아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찰나 갑자기 뒤에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조각상 중 하나가 휘두른 방패가 그의 등에 무자비한 힘으로 내리쳤다. 진아는 깜짝 놀라 잠시 몸을 움찔하며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진아는 방패를 높이 든 채 그 조각상을 발견했다.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된 그는 아까 자신을 공격했던 바로 그 동상임을 알아차렸다. 진아는 자신이 품고 있던 원한을 떠올리며 분노가 치솟았다. 망설임 없이 진아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정확하게 착지했다. 마력으로 움직이는 그의 팔꿈치, 그의 타격은 여신의 머리 조각상을 산산이 부셔버렸고 순식간에 먼지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진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분노에 휩싸인 그는 건축가를 향해 달려갔고 진아가 다가오는 모습을 건축가는 충격에 빠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건축가의 눈이 크게 뜨였고 진아의 공격 속도와 맹렬함에 놀라 턱이 떨어졌다.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진이는 마지막 강력한 내리침으로 건축가의 팔 2개를 더 잘라냈다. 진아, 힘으로 건축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사람. 건축가가 바닥에 부딪히며 방이 흔들렸고 먼지와 잔해가 공중에 휘날렸다. 먼지가 가라앉자 진이는 천천히 쓰러진 건축가를 향해 걸어갔다. 단검을 손에 쥔 채 그는 건축가의 목에 칼날을 대고 전투의 종료를 알렸다. 건축가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테스트가 끝났음을 알렸고 타이머는 갑자기 멈췄다. 마침내 결전이 끝났고 건축가는 천재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는 진우가 찾고 있던 답이 바로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아는 잠시 당황했다. 어떻게 그 답이 그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갑자기 진아의 눈앞에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알림이 떴다. 간단한 질문이 이어졌고 진아가 회수 요청을 수락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건축가는 그와 눈을 마주치며 선택은 진아가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아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기억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를 곰곰이 생각했다. 수많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그는 결정을 내렸다. 확고한 결심으로 진우는 시스템의 안내에 간단히 예라고 대답했다. 순식간에 어둠이 그를 감쌌다. 그는 무중력 상태로 끝없는 공허를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자 시스템 음성이 그의 주위에 울려 퍼졌다.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갑자기 진우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듯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쏜살같이 지나갔고 그 추진력으로 인해 그는 눈부신 빛 속으로 내던져졌다. 시야가 적응되자 그는 눈아래 펼쳐진 광경에 숨을 헐떡였다. 아래로는 그의 시야가 닿는 곳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마법의 짐승들의 군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군대의 규모는 정말 엄청났다. 진아는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장면을 처리하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이 생물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는 곧 그들이 모두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갔고 그제야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늘 높이 거대한 검은 형체가 떠 있었다. 처음에는 어두운 호수처럼 보였지만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문이었다. 기이한 보라색 하늘을 가리는 거대한 문이 진아를 믿을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렸다. 이 풍경은 기이한 바위 지형을 가진 메마르고 갈색빛 붉은 황무지로 지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하늘의 기이한 색조와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는 고향 행성에 있지 않았어요. 군대는 고블린, 얼음요정, 오크, 심지어 거인 같은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그들의 힘이 느껴졌고
그들이 문을 통해 탈출해 지구를 침략할 것이라는 생각은 끔찍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인류는 그 공격에 맞서 싸울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진아는 자신이 목격한 광경에 엄청난 규모를 받아들이면서 공포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진아가 돌연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기 전 하늘에 떠있는 검은 공허처럼 보이는 문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서진 문에서 산산이 부서져 열렸다. 은색 갑옷을 입은 날개 달린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벌떼처럼 하늘을 가득 메웠다. 마치 벌집에서 쫓겨난 분노한 벌떼처럼 그들은 많았고 빛나는 갑옷을 입은 채 하늘을 가득 메웠으며 마치 마법 짐승들이 땅 아래를 덮듯 빛났다. 그 광경은 숨이 멎을 듯했고 거의 초현실적이었다. 진아는 그 웅장한 광경에 넋을 잃었다. 엄청난 규모의 전투가 곧 벌어질 참이었다. 이건 전쟁이었어. 하늘을 수놓은 병사들, 푸른 깃발 아래 웅장한 뿔이 전장을 울렸다. 그 소리는 충돌의 시작을 알렸다. 마법의 짐승들이 모여들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적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두 진영은 격렬하게 충돌하며 무기를 부딪히고 갑옷이 부서지며 살을 애는 듯한 비명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갈색빛이 도는 붉은 땅은 순식간에 양측의 피로 물들었다. 그러나 진아는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은빛 군인들은 정교함과 압도적인 힘으로 훨씬 우세했다. 그들은 손쉽게 마법 짐승을 목베었고 바로 그 짐승들은 고위 사냥꾼들을 쉽게 해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전투의 흐름은 은 갑옷을 입은 전사들에게 유리하게 빠르게 바뀌었고 마법 짐승들의 소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때 병사들에게 승리가 확실해 보이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은빛 병사들은 하나씩 멈춰서서 공격을 멈추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갈색빛이 도는 붉은 지형을 가로질러 전장을 뒤덮기 시작했다. 쓰러진 이들의 몸 아래로 물 흐르듯 흘러내려 피가 흥건한 땅을 덮었다. 그림자가 죽은 자들의 시신 아래를 지나갈 때 어디선가 소름 끼치는 비명이 울려 퍼졌다. 진아는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효과는 섬뜩하게 낯이 익었다. 그런 방식으로 그림자를 조절하는 능력은 그가 잘 알고 있는 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주의 영역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갑옷을 입은 거대한 기사가 나타나 전장에 섰다. 어둡고 위협적인 기운이 기사와 그가 단말 주변을 감돌며 압도적인 힘의 기운을 뿜어냈다. 진우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단 하나의 존재만이 있었다. 이 기사는 위험 있는 존재감을 지닌 그림자 군왕일 수 있으며 그림자 군왕은 하늘에 떠있는 은빛 병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깊고 힘있는 목소리가 잠시 침묵했던 전장을 뚫고 울려 퍼졌다. 생기다. 그 한마디 말이 전장을 무시무시한 속도로 휩쓸고 지나갔고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림자들이 일렁이며 움직였고 피로 물든 땅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파도가 일렁였다. 한때 피로 붉게 물들었던 전장은 이제 검은 바다로 뒤덮여 있었다. 한때 무기력했던 그림자 군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의 눈은 어둡게 빛나며 은빛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고 그들의 절규는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울부짖음과 비명이 뒤섞인 기묘한 소리였으며 전장을 울려 퍼졌다. 쓰러진 괴물들은 목숨을 바쳤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 싸움을 위해 부활했다. 죽음은 그들에게 끝이 아니었다. 그들의 피는 걸쭉하고 어두워져 새로운 힘과 새로운 시야를 주었다. 그 광경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림자 군왕은 디노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그림자 군대의 군대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보여준 힘은 압도적이었으며 그림자 군주의 무시무시한 힘을 증명하는 진정한 증거였다. 부활한 괴물들은 두려움 없이 은빛 병사들을 향해 돌진했다. 한때 무기력했던 그들의 몸은 이제 어두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검은색과 은색 두 군대는 다시 한번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 치열한 전투는 땅을 뒤흔들었다. 폭발음이 땅을 울리고 그들의 갈등으로 인한 무게에 땅이 흔들렸다. 한쪽으로 치우친 학살이었던 것이 이제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한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치열하고 균형 잡힌 전쟁이 되었다. 그림자 군왕이 직접 전투에 뛰어들자
마치 판도가 완전히 그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듯했다. 검은 말을 탄 군왕은 검을 휘두르며 수천 명의 적들을 베어 넘기며 전투에 돌입했다. 쓰러진 적들은 모두 새로운 그림자 병사가 되어 그의 지휘 아래 다시 일어나 싸웠다. 손짓 한 번으로 하늘의 군인들은 하늘에서 추락하여 파멸로 향하는 날개를 잃었다. 그 기술을 알고 계신가요? 즉시 군주는 도미네이터의 권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자신이 그림자 군주가 가는 곳마다 행사했던 권력과 동일한 힘이었다. 파괴가 이어졌고 전장은 폐허가 된 채로 남았다. 그림자 군주와 그의 점점 늘어나는 괴물 군대는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그때 뭔가 달라졌어요. 진아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기이한 바람이 전장을 휩쓸고 지나갔다. 강렬한 아우라가 뒤따르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림자 군왕도 그것을 감지하고 몸을 돌렸다. 적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군왕의 뒤에서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문처럼 보이는 두 개의 거대한 문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 문에서 두 개의 뚜렷한 마법 동물 무리가 나타났다. 첫 번째 그룹은 귀족 가문의 깃발을 들고 전투에 돌격하는 기사들과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진우는 리카르도, 파토스, 로켄, 인드라, 그리고 인장의 소유자였던 붉은 문파까지 그 표식들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들은 악마의 성에서 온 귀족 가문들로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산만큼 키가 큰 거대한 늑대를 선두로 이끄는 동물형 마법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대한 짐승이 땅을 울리는 발걸음으로 문을 나서자 포효가 전장에 울려 퍼졌다. 뒤에는 무수한 야수들이 뒤따랐고 그들의 포효는 강력한 동물형 짐승들과 악마 무리가 그림자 군주와 그의 병사들을 둘러싼 채 어우러져 거대한 음향의 교향곡을 이루었다. 전투는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전투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뀌었고 이 거대한 세력 간의 충돌은 치열했다. 동물형 야수와 악마들이 일제히 그림자 병사들을 공격했고 그들의 합동 공격은 멈추지 않고 압도적이었다. 그림자 군인들은 몰려오는 무리를 향해 몸을 굳힌다. 전투가 시작되자 장은 굳건히 서서 그림자 병사들이 아무리 많이 파괴되어도 다시 재생하여 전투에 복귀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의 과시였고 진정한 승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 병사들이 자신의 부대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만화가 고갈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림자 군왕은 마치 무한한 에너지의 샘처럼 군대를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가진 듯했다. 악마 부족의 잔혹한 공격과 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동물형 마법 생물들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군단은 계속해서 재생되었고 그 수는 마치 무한한 것처럼 보였다. 그 장면은 의문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괴물과 그림자 군왕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 듯했다. 악마 종족과 짐승형 생명체들이 은빛 군대와 싸우던 방식 그대로 그림자 군대를 학살하고 있었다. 괴물들과 그림자 군주 사이에 내부 갈등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들은 같은 편이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전투는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다. 전장은 곧 시체들로 가득 찼고 피가 강처럼 흘러 땅을 가로질렀다. 수많은 군인들이 일으킨 무자비한 전쟁은 그 길을 따라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폭력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생명체는 없었다.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피가 흥건한 전장에는 몇 안 되는 생명체만이 남아있었다. 그림자 군주는 바위에 기대어 쓰러진 한 악마를 향해 걸어갔다. 헬멧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림자 군왕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분명했다. 그림자 군주의 시선은 악맥에 다가갈수록 더욱 굳어졌고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적인 어조로 변했다. 그는 악마의 배신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악마는 크게 웃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언어로 말했다. 하지만 그림자 군왕은 분명히 이해했다. 예고도 없이 그림자 군왕은 손을 뻗어 악마의 목을 움켜쥐고 힘들이지 않고 들어 올렸다. 악마는 숨이 막혔고 군주의 힘에 의해 갑옷이 부서지며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림자 군주의 엄지손가락이 목을 깊숙이 찌를수록 몸은 힘없이 늘어졌다. 하지만 진주가 군주의 눈으로 지켜보며 악마의 시선과 마주치자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 눈을 알아차렸다. 이전에 마주쳤던 눈, 충격에 휩싸인 그림자 군주는 악마의 무기력한 시체를 풀어주었고 시체는 무거운 둔탁음과 함께 땅에 떨어졌다. 진우는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악마의 투구를 벗겨내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헬멧이 바닥에 부딪히며 타오르는 증오로 가득 찬 얼굴이 드러났다. 악마의 성 꼭대기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 바로 바라니 악마 왕이었어. 진우가 악마가 누구인지 깨닫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그를 덮쳤다. 그의 몸, 손, 발, 다리, 가슴은 검은 갑옷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 어느 순간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자 군주의 몸을 장악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하며 그 소리가 귀에 크게 울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강렬한 리듬을 느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것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의 손은 가슴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그곳에서 또 다른 심장 박동을 느꼈다. 두 심장이 동시에 뛰고 있었다. 더블 던전 사건 이후로 자신의 심장 박동에 더욱 민감해졌지만 지금까지는 그 이상한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현실이 실감나자 진이의 시선은 땅으로 향했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를 처리하기도 전에 다른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시선이 옮겨갔다. 위에서 4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다. 빠르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천천히 내려갔다. 그에게 4명의 천사가 다가왔는데 각 천사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가 그에게 오싹하게 드리워졌고 그 기억은 이내 사라졌다. 부드러운 종소리가 그의 주위를 울렸고 의식을 잃어가며 다시 어둠에 둘러싸인 진이에게 시스템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확실히 데이터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제닌과 짐콜이 이끄는 헌터 길드의 정예 사냥꾼들이 게이트 입구에 도착했다. 거대한 문은 고대 성문을 닮아 있었고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들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들이 다가오자 공기 중에 뚜렷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면에 엄청난 힘이 느껴지자 최종인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곳을 둘러싼 압도적인 마력은 그가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것이었다. 짐콜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상황을 의심하며 내면의 의구심이 일었다. 짐콜은 그러나 수배된 그룹 안에 있던 성진이가 으스스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에 대한 확신을 유지했다. 그 지역에 스며든 만화는 그녀의 감각에 낯설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었어. 그녀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하며 호기심이 커졌다. 이중 던전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는 진이 자신을 밀어준 것에 대한 빚을 갚고 소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짐 차일드의 머릿속은 과의 이전 대화로 흘러갔다. 한때 그에게 더블 던전을 정리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던 뉴 지인은 왜 진이 이 위험한 곳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우진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 그룹이 게이트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넓은 방 안은 잔해로 가득 차 있었다. 부서진 돌 조각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잔해가 높이 쌓여 있어 격렬한 전투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장은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마주한 장면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 파괴는 엄청났다. 무리 속 다른 사냥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한때 신화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신들의 전설적인 조각상들이 바로 이 자리에 존재해왔던 것이다. 사냥꾼들이 광활한 방에 들어서자 우렁찬 목소리가 그들 주위에 울려 퍼졌다. 건축가들은 우뚝 서서 그의 시선이 무리 전체를 훑고 지나갔고 그의 미소는 어두운 유머로 뒤틀려 있었다. 그는 악의로 가득 찬 어조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말했다. 놀란 사냥꾼들은 귀를 의심했다. 괴물이 손가락으로 입가를 가린 채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가는 침묵을 요구했다. 그는 왕에 대해 이야기하며 쉬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천재는 거의 깊은 잠에 빠진 듯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명철은 멀리서부터 한눈에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갑작스럽고 잔혹한 공격이 그를 포함한 2명의 사냥꾼에게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덮쳤다. 건축가의 힘에 의해 2명의 사냥꾼이 반으로 갈라졌고 명철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피가 방 안가득 튀었다. 헬레는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닫자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건축가는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이 강한 인간들이 왕에게 바칠 완벽한 첫 번째 제물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명철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땅에 누워 있었다. 영희는 절박한 목소리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명령했다. 즉시 치유사는 몸을 날려 모든 힘을 다해 그를 구하려 애썼고 부상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명도구의 상태가 위급했지만 치료사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출혈을 막으려 애썼다. 손상된 것으로 여겨졌던 조각상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들이 그들을 더욱 기괴하게 보이게 한다. 건축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냥꾼들을 조롱했다.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나 왕의 탄생을 목격할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말은 일행에게 전율을 일으켰지만 그 생각에 잠길 여유가 없었다. 건축가가 말을 마치자 붉은 레이저가 방 안을 가로질러 쏘아졌고 양고는 경고를 외쳤다. 때마침 사냥꾼들은 몸을 숙여 치명적인 광선을 가까스로 피했다. 공격을 가한 거대한 형체가 우뚝 서 있었지만 최종인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강력한 화염 마법을 펼쳐 거인을 불길에 휩싸이게 했다. 폭발로 인해 방 안이 흔들렸고 잠시 동안 적들이 정신을 잃었다. 조나단은 기회를 틈타 다른 사람들에게 동상을 파괴하라고 소리쳤다. 우진철은 다가오는 조각상들을 보고는 힘차게 뛰어올라 주먹을 쥐고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그가 특별히 제작한 방패가 천둥 같은 타격으로 돌 조각상 중 하나에 부딪혔지만 예상과 달리 조각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튼튼했다. 놀란 짐은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간신히 반응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옆으로 날아가 버렸다. 다시 젊은 진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다. 거대한 적들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한 젊은 진은 자신들이 마주한 적들이 물리 공격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첫 번째 공격, 강력한 불꽃의 폭발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불꽃이 조각상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조각상은 조금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정은 이 생물들도 마법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냥꾼 중 한 명인 선카루는 조롱 기술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기술이 조각상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한편 사이킥 스펠에 걸린 불꽃은 동상들이 그녀의 노력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최종인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선택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종현은 새로운 종을 찾아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다. 전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진을 깨우기 위해서는 진주가 무의식 상태에 머무르게 한 원인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종현은 과감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가 갇혀있는 어떤 상태에서든 깨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중에 불덩이를 쏘아 올렸다. 신제품 출시 직전에 건축가가 갑자기 개입했다. 발사체 앞으로 뛰어든 건축가의 몸통에 불덩이가 부딪히며 폭발했지만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건축가는 분노를 드러내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건축가는 사냥꾼들이 왕의 잠을 방해하려 한 것에 분노하여 이를 드러내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검을 높이 치켜들고 종현을 공격하려 했지만 공격이 떨어지기 전에 3명의 사냥꾼이 종현을 지나쳐 건축가의 공격을 힘으로 막아냈다. 충돌은 전장에 충격파를 일으켰지만 사냥꾼들은 강력한 적에 맞서 굳건히 버텨냈다. 사냥꾼 중 한 명이 차인에게 진우를 깨우라고 소리쳤다. 진우가 아직 잠든 듯 움직이지 않자 다른 사냥꾼들은 진주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건축가가 나서서 그녀의 길을 막았다. 건축가는 그녀의 결심에 흥미를 느끼며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조롱하는 듯했다. 이에 대응하여 혜인은 자신의 강력한 기술인 건물을 선보였다. 그녀는 재빨리 움직이며 칼을 휘둘러 건축가를 향해 내리쳤지만 그는 손쉽게 그녀의 공격을 막아냈고 방 안에는 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봐. 속도를 따라잡으려 애쓰다가 방심해서 잡혔어. 건축가가 그녀를 쳐서 팔을 베었다. 그녀가 무릎을 꿇자 피가 흘러내렸다. 부상을 입은 건축가는 비웃었다. 그는 아무런 감흥도 없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선언하며 인간들의 헛된 시도를 조롱했다. 그는 그 시스템이 무엇을 하든 모든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자랑했다. 건축가는 그런 미약한 노력으로는 자신의 작품을 깨뜨릴 수 없다고 믿었다. 그에게 모든 것은 예측 가능했고 결국 지루하게 느껴졌다. 정의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진우를 깨워야 한다고 소리쳤다. 부상당한 팔에도 불구하고 진주에 도착하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한번 몸을 날렸다. 하지만 건축가는 재빨리 행동했다. 그는 팔을 뻗어 그녀를 붙잡으려 했고 이어서 엄청난 힘으로 검을 휘둘렀다. 검이 빗나갔지만 땅에 명중하여 주변 지역에 진동을 일으키며 파편을 사방에 흩뿌렸다. 건축가는 크게 웃으며 자신이 공격을 피한 것에 감탄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움찔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림자 병사가 한 자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이었다. 던전 규칙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지는 못했지만 그 존재감은 부인할 수 없었다. 건축가는 그녀의 그림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하며 흥미를 느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와 성진우의 관계를 물었고 그녀는 진아의 친구이며 그를 구하러 왔다고 설명하며 대답했다. 건축가는 그녀의 결심에 흥미를 느끼며 그녀에게 냉혹한 기회를 제안했다. 그는 오늘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이 강림할 것이며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녀의 동료들 모두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어야만 하는 끔찍한 대가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건축가의 연설을 가로막았다. 오늘은 안 돼. 빰. 건축가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력한 주먹이 그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다. 그 힘은 조각상을 멀리 있는 벽으로 날려보내며 충돌과 함께 조각상을 산산이 부수고 파편을 흩뿌렸다. 온통 진은 답을 요구했다.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찬 그의 목소리는 쓰러진 상대를 내려다보며 자신에게 느껴지는 낯선 힘의 파동을 느끼며 물었다. 네가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깨어난 성진은 강렬한 눈빛으로 타올랐다. 짐철과 상하이 앤드는 충격에 휩싸여 얼어붙은 채로 있었고 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진은 쓰러진 건축객에 다가가 굳게 쥔 손으로 얼굴을 밟고 꺾이지 않는 힘으로 짓누르며 다가갔다. 건축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으며 진아의 정체를 의심했다. 왜 왕 대신 그가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블랙하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식을 되찾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진우는 패배한 상대를 내려다보며 검은 심장에 대한 언급에 마음이 급해졌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자신의 특별한 마력의 근원을 추측해보았다.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압도적인 힘이 그를 관통하고 있었는데 이 힘은 바로 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갑자기 진유 앞에 과거 악마왕 바론과의 전투를 상기시키는 알림이 나타났다. 거대한 힘은 그를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했다. 눈앞에 번쩍이는 숫자 10만 만화의 에너지와 악마 사냥꾼 성진이라는 칭호가 나타났다. 그는 건축가를 면밀히 관찰하며 날카로운 직관으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신비로운 블랙하트는 건축가와 관련이 없었고 분명 진아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모든 답변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지가 건축객의 답을 강요하자 그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고 중요한 정보가 여전히 숨겨져 있었다. 건축가는 한때 그가 선수로 선발되는 것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무슨 뜻이었을까? 처음부터 그를 위해 계획된 일은 무엇이었을까? 진아의 행동과 끊임없는 질문에 분노한 건축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군주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인내심이 바닥난 천재는 자신의 인벤토리에서 모든 단검을 소환했다. 그의 발이 건축가를 짓누르자 공기가 에너지로 가득 찼고 만화가 흐르는 단도들이 위태롭게 머리 위를 맴돌았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답을 요구했다. 건축가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아의 선택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유를 암시하며 음울하게 웃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밝혀지기 전에 혼란이 일어났다. 구란의 다른 사냥꾼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진아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거대한 석상들 중 하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다른 석상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은 위협적인 붉은 빛을 발하며 전진했다. 건축가는 자신이 죽더라도 꼭두각시들이 계속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지신을 조롱하며 거의 자만심에 가까운 자신감을 느꼈다. 진우에게 도전을 내걸며 행동을 촉구했지만 망설임 대신 천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건축가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진우는 게임의 흐름을 파악하고 건축가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깨달았다. 과감한 생각으로 방역했다. 그는 단순히 건축가를 이길 계획만 세운 게 아니었다. 꼭두각시들을 모두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이후에 당황한 건축가는 재빨리 대응하려 했지만 진아는 이미 앞서 나가 건축가가 죽더라도 시스템 자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아 건축가의 속임수를 완전히 꿰뚫어보고 건축가가 말한 것의 허점과 거짓을 완전히 파악한 채 건축가가 자신을 왜 선택했는지 잊어버린 채 규칙을 깨는 재능을 가진 진아. 갑자기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핑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진아 건축가를 궁지로 몰아넣은 그녀였고 뒤이어온 알림들은 그 절박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반복해서 건축가는 시스템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거듭하며 냉정하고 계산적인 생각을 굳건히 지키며 서 있는 성진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시스템과 자신이 얽혀 있으며 쉽게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시스템이 그를 누군가의 아바타로 만들었다면 그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할 것이다. 섬뜩한 눈빛으로 진아는 선언과 함께 설계가 더 이상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전체 시스템을 삼키기로 결심했고 그의 칼날은 건축가의 몸을 갈랐다. 살점과 금속 파편들이 그를 둘러싸며 폭발한다. 붉은색과 녹색의 에너지가 맹렬히 뻗어나가며 모든 방어를 뚫고 나간다. 건축가의 망가진 형태는 진우가 더 깊이 파들어갈수록 마지막 생존의 몸부림마저 산산이 부서지고 그의 발자취에는 오직 파멸만이 남는다. 건축가들은 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을 힘겹게 헤쳐나갔다.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언을 남겼다. 하늘을 지탱하는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너를 찾아올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몸은 갈라지고 무너져 마침내 쇠처럼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미소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원하는 대로 용감한 기사단의 단원들은 문 밖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헌터 길드가 들어온 지 1시간쯤 지나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하며 만약 자신들의 길드가 들어갔다면 아예 빠져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초의 사냥꾼들이 상처투성이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브레이브 길드원들은 헌터 길드의 엘리트들조차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파괴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바다 깊숙한 곳에 위치한 던전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짐죄룬 브레이브 가드 회원들에게 다가가 사망자들의 시신을 옮기는데 도움을 요청했다. 충격에 빠진 그들은 빠르게 동의했지만 비극의 무게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고 쓰러진 사냥꾼의 수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웠다. 잔느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문 밖으로 나섰다. 시스템 아키텍트는 떠났지만 그의 많은 질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며 짐이 다가오는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상위 랭커 사냥꾼 20여 명이 사망했고, 만약 이 사태가 던전 붕괴였다면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짐은 엄청난 비극을 인정하며 던전에서 새어나오는 마법 에너지가 너무 강해졌을 때 사냥꾼 길드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진아는 짐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그러나 사상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턴은 그가 헌터 길드와 감시부서의 도움 덕분에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참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짐은 특정 문안에 이중 던전을 찾아낼 줄 알았던 짐이 던전 자체가 자신을 불러들여 마음속에만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의아해했다. 짐은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상자와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 나서야 진아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진에게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고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한편 찰리가 다가오자 진아가 그의 안부를 걱정했다. 진아가 그가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그는 자신이 조금 피곤하다고 인정했다. 갑자기 그의 피로가 그를 덮쳤다. 진아는 예고도 없이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사냥꾼들은 놀라 외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곁으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그를 깨우려 했다. 한국사냥협회에서는 고간 씨와 한국사냥협회 회장인 그가 일본 사냥협회 회장 마츠모토 씨와 회담을 가졌다. 그는 통역사 한나카와와 동행했다. 마츠모토는 테이블 너머로 놀라운 제안을 담은 문서를 밀어놓았다. 계약은 일본이 셰이츠유, 섬의 모든 에센스 스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제안했다. 그들은 성자이언트를 고용하고 싶어 했다. 그는 제안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특히 성진이 헌터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런 귀중한 자원을 포기하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스모토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협상할 기회를 원한다고 설명하며 일본이 진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마츠모토는 추천을 부탁한 게 아니라 총으로 변신한 지인을 만날 기회를 달라고 한 것뿐이었다. 그는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진아와 대화하기 위해 일본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일의 정도를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금액의 규모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일본의 절박함이 도쿄에서 새롭게 발생한 수축 게이트를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제 고토가 끝난 후 유진은 사라졌고 진아의 업적 기록은 확실히 제안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건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두드리며 통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마츠모토는 요청에 놀라 일본 총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지 물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일본에서 작은 사업을 하셨고 하나카와는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니는 마츠모토에게 담담하게 말하며 블레이드 길드가 마츠모토와 관계를 끊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교묘한 계략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마츠모토에게 큰 충격을 준 듯했다. 마츠모토는 눈에 띄게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신이 알고 있던 총이 내부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총. 그는 차분하고 신경 쓰지 않는 듯이 블레이드 길드가 일본 헌터 협회의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대신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다고 설명했다. 한때 일본 헌터 협회에 완전히 장악되어 류지의 영향력 아래 있던 블레이드 길드는 이제 독립하여 자유로워졌다. 고토가 떠난 후 한때 강력했던 길드는 와해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협회 내부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그는 마츠모토가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츠모토에게 도쿄에 새로 생긴 게이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총수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더욱 압박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며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고 눈에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분노가 서렸다. 그는 고토류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일본을 대표하는 사냥꾼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제 고토의 죽음과 블레이드 길드의 몰락, 일본 길드 간의 갈등 심화, 그리고 마츠모토의 계략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겹치면서 그의 주변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좋아요. 그는 이 모든 것이 마츠모토의 어깨에 놓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츠모토는 총에 맞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마츠모토 수신기에 연결된 카메라를 공개했다. 고토의 팀과 총에 속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고 이를 악문 채 마츠모토가 그가 그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정말로 믿었는지 의문을 품었다. 잡힐까봐 겁에 질린 마츠모토는 두려움에 휩싸여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진실이 이제 총구 밖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흔들림 없이 마츠모토에게 지금은 만화 크리스탈을 두고 협상할 때가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마츠모토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했다면 계획이 드러나고 일본 국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분노가 가라앉자 그는 주먹으로 카메라를 부수고 테이블을 내리쳐 산산이 조각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마츠모토의 두려움은 더욱 깊어졌고 그는 충격을 받아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총의 어조가 바뀌었다. 그는 마츠모토에게 그런 파괴를 일으킬 만큼 냉혹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 사람의 속임수 때문에 아시아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그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츠모토는 총에 대해 감사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자제력 덕분에 성지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